안녕하세요. 보상과 내일 TV 내일 손해사정 김종만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일상생활 배상책임의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라는 고객분이 아침에 출근하기 위하여 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운전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A라는 고객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을 보험회사에 접수해 대물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내고서 파손된 차량의 수리비를 일배책 특약으로 보험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일배책 사례입니다. 고객 B의 자녀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정지하지를 못해서 다른 자녀를 치어 다치게 한 경우입니다. 고객 B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어린이 보험의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으로 보험회사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상해를 입은 상대방 자녀를 대인으로 보상해주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사고가 난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손해사정사인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중복 가입하더라도 1억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배상금 내사만 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1억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배상금 내에서만 보상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손해가 1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역시 좋은 질문이십니다. 1억 원 초과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을 중복 가입하게 된다면 초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꿀팁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보상은 돈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핵심 유의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복 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금 내에서만 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주택은 피보험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험 가입 후 이사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의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배상책임입니다. 예를 들어 고의로 불을 내거나 다른 사람과 싸워서 상해를 입힌 경우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배상책임입니다. 예를 들면 자연재해로 인하여 창문이나 간판이 떨어져 상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세 번째, 피보험자가 사용하고 있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지는 배상책임입니다. 예를 들면 바이올린을 빌리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파손시킨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처리한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의 실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 휴가철에 친척끼리 강가에 놀러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조카되는 아이가 이모의 아이패드를 가지고 놀다가 강가에 빠뜨려 고장나게 한 경우 조카의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을 이용하여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제외한 후 보상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 활용하시면 보상은 돈이 됩니다. 오늘은 일상생활 배상책임의 돈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알아보았는데요. 김 손사가 알려드리는 꿀팁들을 꼭 기억하셔서 보상 받으실 때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들을 언제든지 전화나 문자 주시면 저희가 누구보다 빠르게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보상과 내일 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